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든든하게 불려줄 수 있을 이 종목을 미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 부서명의 풀네임이 하나금융투자 클럽 B1 센터예요? 클럽 원 센터. 클럽 원. 네, 클럽 원. 네. 그럼 1, 2, 3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따로 있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확장성을 노리고 원센터라고 그럴 수도 한 있죠. 걸로 네. 제가 해석을 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을 기선제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볼까요?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도시가스와 LPG 관련 섹터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부각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민수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의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천연가스 그냥 뭐 LPG부터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이 두 개로 나뉘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분 차이인데요. 네, 도시가스로 이어지는 게 프로판가스, 저장이 좀 쉬운 게 부탄가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근데 천연가스가 지금 급등하는 게 원래 저희가 보통 한 2달러, 3달러대 움직이던 게 지금 5달러대 중반까지 와 있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에 10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2배 올랐는데 여기서 올해 한 해만 놓고 봐도 5배 더 올라간다는 거네요? 예, 2배 받고 2배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석탄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또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단은 중국에서 촉발됐죠. 조금 더 친환경 에너지란 관점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화석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어떤 석탄과 같은 이런 1차적인 어떤 화석 원료들이 여전히 말씀하시죠. 보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는 그렇게 크게 꺾일 수는 없는데,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공급은 더 늘어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역시 그럼 쇼티지 이슈로 그렇죠. 오는 이쪽도 겁니까? 쇼티지입니다. 네, 그런 쪽의 변화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치킨도 쇼티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워낙 사진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런가요? 저도 하면 그럼요. 해보십시오. 셀카 찍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쪽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들이 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회사들이죠. SK가스, 이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을 올립니다. 근데 올리는데 요만큼 더 올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익을 더 확보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 또 어제는 암모니아 관련주 쪽으로도 엮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어떤 이동을 할 때 LNG 관련된 본행제 관련된 회사들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이런 쪽도 영향을 슬슬 받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잊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강관 쪽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가스 쪽이 또 강세로 가면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강관주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세아제강부터 휴스틸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네, 종목 배송당하겠습니다. 역시 저희는 좀 미리 찾아드립니다. 네. 근데 또 모르고 있네요. 세아제강이 3%.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죠?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그 천연가스가 쏘아 올린 공이 이 가스 밸류체인으로 이어져서 이제 강관업체인 휴스틸, 세아제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저희가 상사라고 그러죠. 이런 원자재를 계속 어떤 딜링하고 취급했던 쪽이 상사들인데, 이런 쪽도 실적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LG 상사, LX 인터내셔널부터 또 미얀마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쪽 같은 경우는 미얀마 상황이 아직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현대상사, 현대코퍼레이션이죠. 이런 쪽도 한번 이런 상황 쪽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나왔을 때 가장 또 움직이기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터내셔널자가 들어가면 상사죠. 상사죠. 예, 네. 천연가스가 쏠린 공이 강관업체에서 이제 상사주로까지 매기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단기 이슈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을 올해 말까지 2배, 지금보다 2배 더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좀 더 길게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세로 자리 잡히는 모습들 쪽에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또 흔들림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는 강세 쪽으로 가는 게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게다가 또 겨울이죠. 그럼 난방용 또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북반구는 성수기입니다. 예, 네. 저희는 성수기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대형주도 있습니다만 사이즈가 좀 작은 그런 가스 관련 업체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을 좀 언급해 주실까요? 네, 뭐 지금 가스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테마가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가스 관련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산가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GSE나 뭐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등 전반적인 가스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SK가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9% 정도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스에 대한 이런 가격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를 비롯해서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원자재 가격이 저는 이제 많이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이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에너지주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거나 혹은 뭐 비중을 조금씩 확대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수소 사업을 많이 진출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천연가스나 뭐 LPG 전반적인 이런 에너지주의 급등 그리고 수소까지 같이 챙겨 나갈 수 있는 저는 SK가스가 이제 수급을 많이 쓸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뭐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등등 전반적으로 최근 이제 앞으로 그 급등 화면에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도 지금 사실 그 뭐 20달러까지 떨어지고 마이너스까지도 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유가는 이제 막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막 많았습니다. 유가가 망해요. 네, 뭐 근데 이제 원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항상 시장에서는 뭐 예.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유가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네. 사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에 사실은 기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기름 망할 수가 없는데 원래 시장은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 그 뭐 기름이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기름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유가가 70달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유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에너지 섹터가 많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에서도 뭐 엑셀모빌도 주가 많이 올랐고 실제로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 공급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네. 이런 에너지주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에너지주 가격이 뭐 쉽게 빠지진 않을 듯 하여 이거 계속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대장은 SK가스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급의 구조적인 요인, 또 동절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약화될 가능성은 적다. 앞으로 계속 좀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자는 두 분의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해외에서 또 각종 플랜트 수주를 할 거라는 기대감과 정부 정책 기대감이 계속 있는 바로 건설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의 정책 바람을 탄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주 동향은 일단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죠. 네. 첫 번째는 어제 발표했던 정부가 이제 약간 백기를 드는 느낌이죠. 그래서 공급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임대 3법도 뭐 손본다 뭐 이런 얘기도 약간 있는데 예. 또 확정돼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공급 확대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이제 대선 기간이 들어오면서 또 어떤 아직까지
어떤 우위가 되는 대선 후보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공방이 펴지면서 나는 요만큼, 너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 때 아무래도 해외 플랜트,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생각보다 못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충분히 발주가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발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변화가 되겠죠. 네. 그런 쪽도 하나의 주축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내 건설 쪽과 해외 건설 같이 다 하는 쪽에 대형 건설사겠죠. 예. 이쪽이 계속 강점이 있겠다라는 부분들과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또 혹시나 완화시켜 주게 되면 솔직히 서울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땅이 없죠.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결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변화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대형 건설사가 유리한데 GS건설을 계속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회사 세우고 또 이제 이쪽을 또 추구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 계속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지켜보시되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늦춰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중소형 건설사 중에 최근에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한라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사주를 소각하고 앞으로 배당도 당기 순이익이 한 40% 가까이 늘리면서 계속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흐름들도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 쪽에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패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진중공업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사 요즘에 핫하죠. 이쪽을 컨소시엄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추가적인 변화는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설 좀 술술술 나오십니다. 그래서 찔러서 그냥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뭐 코인을 넣으니까 계속 뭔가 빠져나오는 자판기인가요? 네. 김민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셔서 특별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은님께서 건설주를 대선 전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익이 날 때 좀 팔면서 가져가야 할지 저도 굉장히 이게 궁금합니다. 그건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갖고 가시면서 보통 보면은 한 뭐 1,000주를 갖고 계셨는데 이 정도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네. 내년 대선 전까지 건설주는 계속 추세 상승 가능하겠냐는 질문이에요. 네, 가능할 걸로 가능합니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대형 건설주를 가장 좋아하시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은 GS건설이시고 그렇죠. 자, 한민세 팀장께서는 어떠세요? 대선 전까지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 이게 어쨌든 그 테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주라는 거는 예. 어쨌든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뭐 후보들의 그런 뭐 테마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설주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의 약간 뭐 친환경 정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한 번씩 조정은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이후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건 어쨌든 건설사고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이런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공급이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이런 수주를 따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회사에서 그리고 있는 로드맵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뭐 연간 지금 32,000호의 주택 분양을 계획을 했었는데 예. 이게 이미 절반을 넘어갔고요. 그래서 예. 뭐 연간 계획은 좀 달성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주택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그리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도 다 사실 대형 건설사가 많이 가져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관련해서 GS건설이 가장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또 지하에 주차장을 지을 때 수소 충전기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네.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가격 전략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GS건설 지금 4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5만 원 부근에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잡아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가격 전략을 짧게 세워주신다면요? 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앞서 팀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타이밍만 일단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보니까 오늘은 플러스로 강하게 나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추석 전야를 이렇게 좀 맞이하는 분위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4만 5천 원대 자리가 보일 때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한 지금 5만 원대 부분은 충분히 넘어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한 단기적으로 한 4만 3천 원대 정도를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주는 대선 전까지 저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선 충전기, 전기차 무선 충전 테마가 또 강세입니다. 자,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는 암모니아까지 갔었는데 수소 관련주로요. 이제는 무선 충전 테마가 대장이 될까요? 자,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대세라는 판단이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보면 아모센스, 동양 ENP, 캠트로닉스 모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테마가 대세입니까? 대세는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회사가 이를 통해서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딱 집을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한계인 것 같고요. 지난 무선 충전 관련 앞으로 이쪽은 돼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그래도 좀 성과가 날 쪽은 신세계 INC로 봤는데 어떤 주차장 쪽에서 충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봤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런 쪽에서 원래는 정확하게 SK가 어떤 인수를 해서 앞으로 변화를 이끌 회사는 시그넷 EV라고 생각됩니다. 네, 코넥스 종목이죠. 시그넷 EV요. 네, 이 회사가 가장 적합한데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거래도 별로 없고 코넥스라다 보니까 매매하기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관심은 있는데 어느 정도 회사의 변화가 좀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동양 EMP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는데 또 좀 올라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 앞으로 그래도 변화가 있을 쪽이 포스코 ICT가 원래 무선 충전 관련된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고 하려고 하다가 이 회사는 워낙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상황들이지만 일단 시세나 여러 가지 동향들 또 추가적인 속도 내는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하나 자율주행과 무선 충전 관련된 쪽에서 신규 사업으로 강화시키는 회사는 캠트로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번 또 시세가 낮다가 약간 또 주춤하기 때문에 눌림목 쪽에서 공략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딱 될 만한 회사를 찾기는 시세가 올랐거나 아니면은 약간 시세가 좀 모이기가 좀 힘든 자리거나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시그넷 EV는 왜 매매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SK가 이제 충전소 그리고 또 무선 충전과 관련된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한 회사가 이 회사의 인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수하고 코넥스에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한번. 그러다가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코넥스 종목 아직까지 저희가 매매하기에는 물론 이제 제한이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호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래도 많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일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모든 주식은 소세로 통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더니 오재훈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시고 또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늘 무선 충전 테마를 또 보고 있습니다. 한민세 팀장께서는 그렇다면 혹시 종목을 고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이게 무선 충전 테마가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적인 부담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모센스를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차 패시트를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이나 구글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이런 차 패시트가 어쨌든 전기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고요. 어쨌든 지금 테마가 사실은
아직은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거기다가 이제 뭐 친환경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만약에 테마가 분다고 하면은 이 테마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지금 주가 많이 상승했지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관점을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이게 테마를 가져가면서 뭐 대장을 찾으신다 하시면 아모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 EMP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국채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 국채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센스랑 동양 EMP가 무선 충전 테마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이 지금 사실 급상승이 나오고 뭐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도 나왔었던 시세가 있지만 네.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는 또 다시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조정이라는 리스크를 같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뭐 그만큼 이제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모센스 그리고 동양 EMP 두 종목으로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분과 함께 열심히 방송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4743님께서 매일경제 잘 보고 있어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라고 해주신 분. 그리고 끝자리에 4544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몬 민수입니다. 특별히 이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요? 네. 전화번호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시면 제가 치킨 2마리 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됐네요. 치킨 쇼티지였는데 네, 너무 네. 좋아하시네요, 민수 대표님. 네, 자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